반영은 되는 거냐? 결국 인기 투표다. 잘 나가는 놈 누르는 거다. 눈에 가시 같은 동료를 매장하거나 친한 사람끼리 만점 주고받는다. 사내 정치는 극에 달하고 경영자는 가짜 데이터 보면서 의사결정 내린다. 인사평가 불신하잖아요. 57%가 불신해. 말은 안 해도 누구인 것 같아. 이때부터 피드백은 보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써줬는데 보니까 이 말은 생산팀의 김 부장이 쓴 것 같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생산팀의 김 부장밖에 없어. 가을 다면 피드백 할 때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전쟁터가 됩니다. 다면평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언더백 기업은요, 다면평가 했을 때의 그 노출의 위험이 크거든요. 부서별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기업 대비해서는 다면평가 비율은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관리자들이 부하 직원들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기준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다면평가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다면평가가 대한민국의 조직 문화에 도입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넘었습니다. 전체 비율을 보니까 국내 기업의 20-30%가 다면평가를 시행 중인데요. 이게 비율이 낮기는 합니다만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제 직관으로는요, 한 70% 이상이 다면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부터 삼성전자는 다면평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고, 서술형 다면평가,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은 이러이러해요 라고 관찰한 내용을 서술해주는 방식이죠. 삼성전자의 경우는 상향식 다면평가를 점점 확산을 했고요. 부하 직원이 리더에 대해서 상향식 평가를 해주고, 리더십 평가는요, 등급도 좀 나옵니다. 체크리스트도 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낮은 사람들은 저를 만나죠. 임원인데 팀장급 이상인데 리더십 평가에서 좀 낮았어요. 근데 성과는 좋아요. 이런 분들은 좀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현대자동차도 2019년부터 좀 꽤 됐습니다. 동료들의 다면평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도와는 달리 부정적 측면도 좀 있습니다. 반영은 되는 거냐? 결국 인기 투표다. 잘 나가는 놈 누르는 거다. 고가 경쟁자 최하점 주기로 전락한다. 이런 거예요. 어제도 모 대기업과 미팅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사전 소통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다면평가를 하면 대충 우리 지금 부서에서 지금 누가 승진 파스인지 대충 알지 않나요? 자, 우리 부서가 한 10명 있어요. 차장님인데 부장 돼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이분 좀 어떻게 좀 부장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 그게 내 인생에도 좀 도움이 돼. 그러면 다면평가할 때 어떻게 주겠어요? 승진 직전 대상자인 우리 팀 안에 있는 이무기 차장님, 그분 최상으로 줍니다. 직원들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 실체랑 좀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는 그 차장님 승진 대상할 실력은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반대로 이 사람 높게 줬어. 근데 다 천정에 붙이면 변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직원들 입장에서 김 과장이 조기 승진했어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 차장 할 때까지는 좀 낮게 받아도 괜찮아. 이게 U자 곡선 나오면 돼. 그래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개선할 점이 많음. 승진한 이후에 역할에 대해서 감당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음. 또 이렇게 해요. 몰아주기가 있는 거예요. 승진 직후에 평가 떨어지고 승진 직전에 평가 올라가는 그 현상이 대기업에서는 있는 겁니다. 이게 다면평가 왜 하냐? 다면평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회사에서 다면평가 하고 계세요? 자, 뇌청룡 경자님, 우리 회사도 다면평가 좀 했으면 좋겠다. 위에서 에이스로 평가하는 과장이 빌런이다. 퇴사자 속출하는데 에휴, 아주 높은 비율로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성과 내니까 경영자도 좀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구성원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인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고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제도는 끊임없이 변해왔어요.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결론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해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사제도도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시대별로 1930년대부터는요, 사람은 고정적이다. 그냥 IQ 테스트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이 시절에. 그래서 IQ 높은 사람 뽑아버렸어요. 70년대가 되니까 상황이론이 등장했습니다. IQ 높은 사람이 다 성과 내는 건 아니더라. 영업 쪽이냐, 구성원들이 많냐, 적냐, 또는 현장을 만나야 되냐, 이 일의 성질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라. 인재상이 입체화되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똑똑해졌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라 하지 말고 변혁적으로 가야 된다.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고, 현재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 아노미 상태로 들어갔어요. 토스도 다면평가 최초의 시행해서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운영했죠. 2021년까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로부터 이 사람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3번 받았어요? 그러면요, 공고사직 시켰습니다. 마피아 게임이에요. 심리적 안전감이 완전히 깨졌다. 비판이 나오면서 2023년도에는 TRP 제도로 바꿨습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면 피드백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들으면 권고사직하는 게 아니라 3개월간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료 평가를 받은 다음에 징계 등의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TRP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개선을 하자.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성공하면 종료시켜줘요. 실패하면 자진퇴사, 권고사직, 전직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것을 좀 해체하고 저성과자를 개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느낌이 어떠세요? 그거나 비슷한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TRP 프로그램으로 지목당했다. 나 퇴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토스가 그런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료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승건 대표가 인사평가 시스템 없이는 토스의 인재밀도라는 단어입니다. 인재밀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토스에는 최복동이라는 문화가 있죠.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 이때 최복동의 개념이 뭡니까? 인성 좋은 사람 옆에 붙여둔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복동의 정의는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의 동료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옆에서 반드시 이야기해 주어라. 이게 최복동의 정의예요. 토스식의 정의고 저는 매우 공감이 됩니다. 마음씨 착한 사람 옆에 붙여주겠다? 경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 옆에 붙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준호님은 꾸준하잖아. 결국 다 해내잖아.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런 기대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동료는 저를 한없이 긴장시키게 만드는 동료가 최고의 동료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단점인지 말해주고 그리고 그 단점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조언해주는 동료가 최고의 동료예요. 토스 직원입니다. 무지막지하죠. 이게 최복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회사에서 동료들 간에 서로 일을 할 때에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정말로 단점을 지적해주고 진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꽉 채워져 있습니까? 그게 인재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동료와 잘 지내는가? 성격이 좋은가? 팀장을 신뢰하는가? 요거 아닙니다. 협업 능력, 의사결정 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가? 피드백 수용,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하는가? 리더십, 팀원이 성과를 낼 수 있게 장애물을 채워주는가? 요게 다면 피드백의 질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관점은 동료로서 할 수 없어요. 피드백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좀 더 해주면 나는 더 좋아요. 아, 지난번에 함께 일할 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이거 평가하는 거 아니죠.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상호간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있지만 내가 모르는 내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을 통해서 나의 강점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가는 것이 인재밀도를 올리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평가를 왜 하냐 했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한다? 틀린 겁니다. 평가를 왜 합니까? 성장시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등급 매겨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틀렸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왜곡이에요. 대학에 가서 교수가 학생을 평가하는 이유는 점수 매겨주려고 평가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왜곡되어 가지고 이게 오해가 많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경영자가 직원을 평가하는 이유는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동료끼리 상호간에 평가하는 이유도 그의 발전을 위해서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보상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인사평가 불신하잖아요. 57%가 불신해요. 다양한 이유로 인사평가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왜요? 보상으로 직결하니까 사내 정치가 있단 말이죠. 개인 이미지로 평가하고 내 사람 챙기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되고, 왜곡이 얼마나 된 겁니까? 회사는 인사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되는가? 그렇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지금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고, 이른바 공정세대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란 말이죠. 인사평가 신뢰와 의욕이 하락한 85%의 조직원이에요. 인사평가만 있으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85%입니다. 평가 시즌이 되면 오히려 의욕 떨어져. 인사평가 이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인사평가 후 이직을 결심했다. 수평식 인사평가가 인기투표라는 건 알지만 연봉 페널티까지 받으니까 현타오네. 인맥 위주의 인사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느낀다. 인맥위주, 사내정치, 좋은 게 좋은 거야? 몰아주기. 동료평가제가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 담합으로 객관성이 결여되더라. 정치적 품앗이 발생하더라. 특정 집단이 힘을 합쳐서 눈엣 가시 같은 동료를 매장하거나 친한 사람끼리 만점 주고받는다. 사내 정치는 극에 달하고 경영자는 가짜 데이터 보면서 의사결정 내린다. 직장인 2명 중 1명 사내 정치, 몰아주기, 편가르기 있다. 51%. 사내 정치로 입은 피해, 스트레스 증가, 부당한 책임 추궁, 인격적 모동, 업무 성과 빼앗김, 소규모 팀에서 말투 하나로 누가 썼는지 뻔히 보이는 문제, 보복의 근거가 된 익명성. 작은 기업이니까 누가 나를 찔렀는지 확신해버리죠. 말은 안 해도 누구인 것 같아. 이때부터 피드백은 상호간의 보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써줬는데 보니까 이 말은 생산팀의 김 부장이 쓴 것 같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생산팀의 김 부장밖에 없어. 가을 다면 피드백 할 때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참 카카오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다면 피드백은 인사평가가 너무 가혹하다. 이 살인이다. 카카오 인사평가에서 다면 피드백까지 하고 두 가지 때문에 이 분은 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말하는 게 나는 이렇다라고 말했는데 먹어주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된 것은 동료평가였습니다. 당신의 동료 중 몇 퍼센트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냐면 너와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750
8건이나 된 겁니다. 대상자에게 결과를 그대로 통보했는데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너무나 잔인한 거다. 정신적 압박을 주는 거다. 동료들이 당신과 일하기 싫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면 피드백이 이렇게 가혹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면 피드백을 하면 상형식 피드백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독성 리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하 직원들이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게 욕도 하고요. 사내 괴롭힘 비일비재해요. 술자리 가면요. 뭐 이렇게 뭐 동물 이름 나와요.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회사는 이 사람의 성과를 보면서 방치해. 그러면요. 말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네. 이놈 회사는 뭐 인간 존중이라는 핵심 가치는 저리 갖고 성과만 내면 짱이라는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더 불만이 생깁니다. 어떤 독성 리더십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거 조치해줘야 됩니다. 조치 안 하고 방치하면서 다면 피드백만 계속한다? 더 승질나요 그거. 말해줘도 안 먹어주네? 이 일은 잘하니까 좀만 참아봐. 독성 리더를 견디지 못한 조직 구성원은 이직을 결심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결론처럼 엊그제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경영자, 동료, 직장인, 팀장, 팀원, 부사장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자이자 심판자의 위치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가자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동료와 코치가 되어서 수평적으로 함께 일하는 방향성으로 가야 됩니다. 다면평가도 그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면평가의 필요성은요, 상하향식 단일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전통적인 상사 한 명에 의한 평가는요, 상사의 주관, 편견, 연공 서열에 의해서 치우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복잡한 업무 환경과 팀 기반 조직에서는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의 모든 업무를 관찰하기 어렵죠. 그래서 상사의 시야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동료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인, 상사, 동료, 부하, 심지어 고객까지 참여하는 360도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입체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면 피드백은 오늘날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MZ세대는요, 대학 때부터 상호 간의 피드백을 해오던 세대였습니다. 공정하고 납득 가능한 채점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대적인 성향, 수평적 시대에 따라서 부합하기 위해서 다면 피드백을 활용을 해요. 또한 자기 성찰과 성과 향상을 방향성을 잡기도 합니다. 구성원들은 다방면에서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내 자신이 몰랐던 맹점, 블라인드 스팟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증가를 이끌어내고 구성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가 개선해야 될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어요. 게다가 상호 간의 평가는요, 숨은 문제 인력을 도출해내기도 하고 저성과자를 판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상사들에 대해서는요, 사내 빌런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어요. 또 온정주의에 의해서 어떤 상사가 좋게만 봐요. 반대로 동료들은요, 실질적 저성과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식별해내는데 기깔나게 빨리 발견합니다. 다만 문제도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기투표 및 담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 담합 현상이 발생하면 데이터를 철저하게 왜곡시켜버리죠. 그리고 사내 리더십이 약화되고 사내 정치가 심화됩니다. 리더들 입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악성 리더라고 피드백해버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성과 드라이브 거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기에 영합하거나 눈치를 보는 그런 리더십으로 이동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익명성이 가진 양면성이 있어요.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보복이 두려워서 모두에게 관대하게 말해주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철저한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복수해버리고 감정적으로 편향적 비난을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서 간에는요,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서 이기주의, 힘 있는 부서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힘 약한 부서에 대해서는 공격해버리는 상호 헐뜯기의 문제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소모, 평가 피로도도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것도요, 행정적 소모가 들어요. 그냥 시간도 들고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고객에게 집중할 텐데 이거 하느라고 피로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대안은 몇 가지 말씀드리죠. 첫 번째, 다면 피드백할 때 현장에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보상과 직접적으로 연동하는 거 피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면 평가 결과를 성과급이나 연봉에 연동하는 거. 그러면요, 평가 왜곡 그대로 발생합니다. 뭘로 써야 돼요? 개인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면 피드백을 할 때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올바른 피드백 문화에 대한 공감대,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말해주기, 관찰된 언어로 소통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계량화하는 거 피하시는 게 좋아요. 행동 기반의 정성 피드백 해주는 게 좋아요. 서열 매기는 거, 등수 매기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받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말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SBI 기법입니다. 김경민 대리는요, 요러요러한 상황에서 요러요러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 이러이러했어요.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훌륭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평가 좀 하지 말라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로만 말하라고요. 왜요? 목표가 성장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익명성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게 부서가
2명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누가 했는지 알잖아요. 3명이에요. 그것도 애매해요. 3명을 초과하는 집단이 모였을 때만 하는 거다. 그 이상으로는 쪼개지 마셔라. 그 다음에 좀 쉽게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캘리브레이션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보정해줘야 돼요. 만약 등급을 매겼다 하더라도 상향화, 하향화, 관대화 이런 거 좀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리더가 구성원과 원오원 미팅을 진행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납득시키고 향후 개선 계획을 함께 코칭해야 성과 향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기업에서는 2가지 교육이 굉장히 활발해요.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면접관 교육, 채용하는 것이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도 교육이 있어요. 2번째가 뭐냐면 평가 피드백 관리자 교육. 평가 피드백을 어떻게 관리자가 해줘야 되는지 원오원 미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가지고 이 리더십의 변화를 대기업들 또 중견기업 이사들은 굉장히 이슈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도 다룬 게 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다면 피드백을 하고 있다. 혹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 010-5616-0691로 문의하시면 저희 관련된 컨설팅 팀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